두 번째 회의 토론 얘기인데요. 이 직장 생활 해보면 자기가 이렇게 뭐 일하는 시간하고 회의하는 시간, 이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회의를 하거나, 회의가 굉장히 비중이 크죠. 그래서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되게 회의 자리는 이렇게 뭐 실적 같은 걸 쪼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숙제를 부여받거나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일장 연설을 듣거나 이런, 결국 그 회의가 자기 어떤 이해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죠. 시간을 그냥 뺏기는 회의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의를 잘 생각하면 회의 자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거기서 이제 정보를 우리가 얻고요. 또 남에게 배우는 기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회의 자리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요. 어찌 보면 면접 자리 같은 거라고, 일상적인 면접 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회의 때 피아가 구분이 되죠. 회의 때 누구 편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을 과 관계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물론 회의 때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어떤 관계 증진의 자리도 될 수가 있다. 회의할 때 누구 의견에 동의해주고, 또 그 사람을 발언에 대해서 보완해주고 그 사람을 거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협업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런 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회의가 중요하고, 저는 그게 결국 회의와 토론의 다른 점은, 토론은 늘 반론이 있고 반박이 있어야 토론이죠.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다운 토론이 안 되죠. 누가 이제 반박을 하면 반감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토론은 내 앞으로 우리가 불가피하다. 토론하는 사회, 토론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결국 토론을 해야 서로 다른 게 섞여서 융합이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창조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토론이 있을 때 어떤 위기가 감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갈등이 조정될 수 있죠. 갈등이 늘 조직은 항시적인 위기 상태고 갈등이 상존하고 있죠. 이런 게 수면 위로 올려놓는 자리가 이제 토론 자리인데, 그런 게 없으면 속으로 굼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 굼고요. 그게 일시에 폭발하죠. 위기가 되거나. 그래서 위기 관리와 갈등 조정 차원에서도 저는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토론에 대한 학습도 우리가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토론이 어려우면 저는 토의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와 토론의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이제 좀 토의 또는 뭐 우리가 수기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회의 방식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받고, 좀 더 나아가서 뭐 아이디어를 그냥 내놓는 방식, 각자가 말하는 방식, 그걸 합치는 것은 회의 주재자가 이렇게 합치는 방식인데, 적어도 토의가 되려면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반박은 아니더라도 상대 의견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서로 말이 섞이는 분위기. 회의가 섞이죠. 각자 발언하고 섞는 건 이제 회의 주재자가 하는 형식인데, 이런 토의로 적어도 그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종의 이제 뭐 우리가 대화 같은 게 되는데, 저는 여러 명의 대화, 다자 대화, 그 회의를 그냥 개인적인 어떤 걸로 옮겨오면 그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많은 사람이 느끼는 착각이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와 언쟁이 됐을 때 그 상대방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이긴 건가? 옆에 사람들은 제가 더 얘보다 똑똑하구나. 제가 오늘 승자야. 이런 게 과연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 이기고도 결국은 진 게 아닐까? 그 다른 말로 그런 자리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어떤 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자기의 어떤 점유율, 비중, 그래서 자기가 막 주인공이 되고 많은 말을 한 게 결국 자기한테 도움이 되나, 이익이 되나. 굉장히 우쭐을 하고, 근데 집에 갈 때는 왠지 공허하고 허전한 느낌 같은 걸 받는 경우 있죠. 그게 저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한 거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 게 절대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자리에서 누구를 이렇게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덧셈이 아니고 뺄셈의 발언들, 누구를 깎아내리고 뒷담화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분위기도 좋고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뭐 공잔 말씀하고 누구를 이렇게 두둔해주고 이런 말 하면 별로 반응이 현장에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죠. 그게 유리한 거고, 또 그런 여러 명 대화할 때 되게 가장 높은 사람, 좌장의 말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을 축켜 세우는 말 중심으로 대화가 돌아가죠. 그럴 때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그런 사람의 그런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이제 남는 장사다. 그 힘을 가진 사람도 그런 사람을 눈여겨본다.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고맙지만 사실은 두고 인상적으로 남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보다는 그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배려해주는 사람이 더 좋은 인상으로 남는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거기서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그때 좋은 게 아니다라는 한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아까 이제 말의 부류에서 그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보고하거나 1대1의 어떤 대화. 보고는 그 보고 그 자체가 사실 소통인데요. 그래서 그 좋은 소통의 기회인데 보고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제 보고하면 칭찬받을 확률보다는 혼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보고는 정말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보고하는 게 낫고요. 또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보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고할 때 상사가 이걸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상사와 나와 생각이 같을 거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않고도 그냥 내 생각대로 진행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내가 보고를 했더라도 상사가 다 알아들었겠지라고 하는 것도 또 착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저런 이유로 보고할 이 일은 많다. 그리고 보고는 많을수록 좋다. 꼭 이 정식으로 뭐 회의를 열고 와서 하는 보고도 있지만 또 밥 먹으면서 보고할 수도 있고요. 퇴근길에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만났을 때 보고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서 자주 말을 섞는 게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1대1 대화에서 저는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맞추냐? 주파수를 맞추고. 아내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래 살다 보니까 주파수가 맞아요. 아내가 청소기 좀 돌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도 가서 세탁기를 돌리거든요. 아내가 말은 청소기 돌리라고 했더라도 사실은 세탁기를 돌려달라는 말이란 걸 제가 알아요. 그런 게 이제 주파수가, 그걸 이심전이심이라고 하잖아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 상사의 의중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하는 거, 주파수를 맞추고, 또 눈높이를 맞추는 거. 주파수라는 건 뭐 상사가 기대하는 어떤 방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말하는 것이고, 눈높이가 있죠. 사람마다 이제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주제에 맞게 맞추는 거, 주제를 벗어난 얘기는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을 맞추는 거. 같이 대화를 하면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넘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분량에 못 미쳐서도 물론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침울한 분위기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 혼자 들뜨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더라. 갑분사라고, 갑자기 분위기 싸늘하게 하는, 분위기를 맞추는 거 중요하다. 이런 걸 이렇게 맞추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한 것. 마지막 게 침묵인데요. 사실 침묵의 시간이 더 많죠. 침묵은 저는 어떤 소통에서 바탕색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되게 어색해하고 왠지 내가 말을 꺼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고, 내가 또 침묵하면은 제가 뭘 좀 삐졌나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어떤 말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는 경우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이 기본입니다. 거기에 색칠을 하는 게 말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바탕색입니다. 그래서 침묵해야 될 때 그 침묵하는 거, 또 침묵을 전략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애틀란타 그 총기 난사 때 51초간 침묵했죠. 침묵으로 말했죠. 침묵으로 위로하고, 침묵으로 경고했죠. 되게 사람이 침묵을 하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아내가 침묵할 때가 제일 무섭던데, 주의를 오히려 환기시키고 하는 힘이 있죠, 침묵에. 그래서 침묵도 필요한 때 적절히 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공적인 말하기에서 크게 4가지 분야, 연설, 발표, 그다음에 회의, 토론, 그리고 보고, 대화, 마지막으로 침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